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이 주십니다. 어제는 자그마치 3.95%나 나스닥이 폭락했는데요. 나스닥이 큰 폭으로 폭락하면서 Fear and Greed 인덱스 또한 27을 찍을 정도로 엄청난 폭의 하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의 2012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러한 장세에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구글의 실적 발표입니다. 구글의 매출액은 68.01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22.95%라는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컨센서스 탭이 142.21밀리언 달러 이상을 기록해준 반면 EPS에서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컨센서스 탭이 마이너스 0.92달러 부족한 면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아프터마켓 기준으로 2.59%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게 되었습니다. EPS를 미싱했을 때 다른 기업들의 리액션과는 조금 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구글의 실적이 정말 안 좋았는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매출액입니다. 구글은 2022년 68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23%라는 훌륭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대기업 기준에서 20% 이상의 성장률은 꽤나 빠른 성장률입니다. 그럼 이러한 성장률이 어떠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사업부의 퍼포먼스는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구글은 광고, Other, Google Cloud, 그리고 Other Best를 통해서 매출을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구글의 광고 분야로, 광고는 구글 서치와 유튜브 애드, 그리고 구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죠. 구글 서치를 통한 광고 수익은 39.6빌리언 달러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24%의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유튜브 애드의 경우는 14%라는 조금 둔화된 성장률을, 그리고 구글 네트워크에서는 2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구글 광고 분야에서 23% 정도의 훌륭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광고 쪽의 매출액이 지난 분기를 대비해서 점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높아진 매출액 성장률은 결국 정상화되기 마련이고요. 지난 분기 때 매출액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은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분기별 기준으로 봤을 때 광고 쪽에서의 매출액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사실이나, 코로나로부터 돌아오는 과정이며 여전히 20% 이상의 성장률은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구글 Other인데요. 이곳에서는 4.9%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구글 Other, 그리고 구글 Advertising이 합치면은 구글 서비스라는 실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61.4빌리언 달러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20%라는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구글 클라우드의 실적인데요. 구글 클라우드는 43.8%라는 훌륭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치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상향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마이너스 974밀리언 달러의 영업 손실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영업 손실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4.4% 정도 줄어들긴 합니다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Other Best에서는 122%라는 훌륭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매출액들을 전부 다 합쳤을 때 구글은 23%라는 좋은 성장률을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을 다 보았으니 이제는 영업이익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20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22.2%라는 좋은 성장률을 기록해 주었고요. 영업이익률은 자그마치 30%에 달합니다. 영업이익 또한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순이익을 보도록 할까요? 구글의 주가가 아프터마켓에 떨어진 이유가 바로 순이익의 하락 때문입니다. 순이익은 이번에 16.4빌리언 달러를 기록해주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 위에 있는 Other Income 또는 Expense를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Other Income 쪽으로 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이익을 큰 폭으로 하락시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마이너스 1.1빌리언 달러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1.1빌리언 달러에서도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부분은 여기 Gain or Loss on Equity Securities 부분으로 마이너스 1.07빌리언 달러가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은 이러한 부분은 includes all gains and losses unrealized and realized on equity investment라고 적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구글이 투자했던 사업이 이전에 하락했으며 그러한 부분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아마존 실적이 나왔을 때 투자자들을 깜짝 놀랐던 이유가 바로 리비안 투자를 통해서 얻은 많은 unrealized gain 때문이었는데요. 2022년을 시작으로 리비안의 주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난 분기 때 아마존의 순이익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이번에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기업의 실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 그 자체를 보여주는 영업현금흐름과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실제 사업과 무관한 비용 및 수익들이 반영되어 있는 순이익으로 보지 않고 그러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영업현금흐름 기준에서 본다면 2022년 1분기는 25.1빌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2021년 1분기의 영업현금흐름 19.2빌리언 달러 대비해서 30%나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외적으로 정말 안 좋은 이벤트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두 자리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구글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구글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리 캐시플로우가 기업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프리 캐시플로우의 멀티플을 기준으로 바라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과거의 실적들을 이번 실적에 덧셈하여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므로 가장 최근 3분기 프리 캐시플로우를 다 더할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발표한 프리 캐시플로우를 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먼저 16.394빌리언 달러를 더하고요. 18.720빌리언 달러를 더합니다. 그리고 18.51빌리언 달러를 더하고요. 거기다가 이번 실적인 15.320빌리언 달러, 15.320빌리언 달러를 더하면은 TTM 기준으로의 연간 프리 캐시플로우는 68.98빌리언 달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TM 기준으로의 연간 프리 캐시플로우를 확보했으니 이제는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의 시가총액을 알아봐야겠죠. 구글이 발행한 주식의 숫자는 66만 7,551밀리언 개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의 주가인 2,373달러를 곱하면은 구글의 시가총액은 1.58트릴리언 달러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Price Free Cash Flow의 멀티플을 구해봐야겠죠. Price Free Cash Flow의 멀티플은 시가총액이 분자에 그리고 아까 구했던 연간 Free Cash Flow가 분모로 가야 하니까 이 값을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좀 줄이고요. 이것을 아까 나왔던 Free Cash Flow인 68985로 나누면은 구글의 현재 Price Free Cash Flow는 22.9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의 멀티플 22.96을 과거와 비교해보면은 지금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년 동안 구글이 보여준 Price Free Cash Flow의 평균은 이렇게 29.58이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했을 때 당시의 멀티플은 24.7로 지금 현재 22.96이라는 멀티플이 저평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정말 저평가를 찾고 싶다면은 당연히 구글의 멀티플이 10년 동안 가장 낮은 멀티플이었던 17.6일까지 기다리신다면은 정말 저점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적절히 하면서 평단을 낮춰간다면은 충분히 좋은 평단가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DCF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구글은 매우 저평가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이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리세션이 올 것이라는 말도 있으며 금리가 5에서 7%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뉴스에는 이처럼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만 설사 이러한 소식이 있다고 할지언정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으며 설사 한번 맞춘다고 해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기 투자자가 아닌 장기 투자이기에 하루하루 일어나는 이슈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오로지 기업 그 자체의 실적만 바라보고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에는 악재도 존재하고 호재도 존재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악재가 있을 때 분할 매수를 해나감으로써 악재와 호재로 인한 주가의 평균이 잡힐 때 제 평단가는 평균 이하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악재로 인해 주가가 지금 크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이크론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전에 말씀드린 에너지 트랜스퍼의 경우 너무나도 잘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는 것을 멈추고 지켜만 보고 있으나, 반대로 마이크론의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은 지금 너무나 싼 밸류에이션을 저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인 지금 마이크론은 약 7.7의 PE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8년을 제외하고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과 비교해봐도 정말 저평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멀티플은 약 12.1인데 그보다도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엔 항상 악재와 호재가 존재하며 제 목표는 그러한 악재와 호재가 평균이 잡혔을 때 제 평단가가 평균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을 때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바닥은 그 누구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글과 마이크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